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군대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all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Here is 행군기! 너머래. 자, 우리 얼마 전에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했던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변기때를 제거한다는 거. 맞아요. 그거 듣고 진짜 새삼 우리 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네. 와닿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요즘은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지만 어쨌든 변기 청소는 우리 집 것도 하기 싫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 하지요. 저 혼자 사는데. 아 그래요? 네. 모두 다 이렇게 슬픔, 눈물은 닦으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더 이상 10원짜리도 네. 락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빠가 해주시나요? 화장실이 폐쇄되나요?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내년부터 전국 군대 생활관에 비대가 설치됩니다. 6해공 해병대까지 비대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야. 소리 질러! 와, 근데 비데도 청소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락스는 필요합니다. 비데가 있어도. 네. 아닙니다. 왜요? 비대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임차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임차로. 돼요. 네, 그렇죠. 렌탈 회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장병들이 청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네. 야. 진짜 좋겠네요. 그리고 비대가 있으면 휴지를 빌려 쓰는 문제로 동기랑 신경전을 조금 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가 있다고 해서 아예 휴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조금 쓰니까. 또 말릴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비대 설치한으로 장병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겠네요. 장병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수록 행군기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오늘도 행군기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행군기 연애상담소 브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브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세상에 오늘은 닭발 있죠, 닭발. 네. 탁관. 닭발을 먹다가 차였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아니, 왜? 다리라 그런가?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얼른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중충했던 제 인생에 드디어 소개팅이라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계속 할수록 우리는 잘 맞았고 당연히 썸을 타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연애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한 달 전. 우리 수민이 뭐해? 우리 내일이면 만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약간 매운 거 땡기는데. 매운 거? 수민이 예전에 닭발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매콤한 국물 닭발 어때? 콜! 오빠가 국물 닭발 진짜 맛있는 집 아는데. 오, 닭발 괜찮은데 거기 맛있어? 당연하지. 한 입 딱 먹으면 매콤하면서 콜라겐이 쫀득쫀득 씹히는 천상의 맛이야. 아마 깜짝 놀랄걸? 뭐야, 약간 먹는 거 진짜 좋아해. 당연하지. 먹는 게 삶의 낙이지, 낙. 그럼 거기로 가는 거다. 휴가 당일. 와, 여기 진짜 맛집인데 오늘은 웨이팅이 없이 들어왔네. 우리 운 진짜 좋다. 그러게, 오빠가 그렇게까지 칭찬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여기 닭발 냄새 진짜 죽인다. 미쳤네. 끝났어 그냥. 빨리 먹어보자. 오빠. 여기 장갑. 장갑? 우리 수민이가 먹을 줄을 또 모르네. 이거는 비닐 장갑 끼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딱 그냥 맨손을 잡고 먹어야지. 왼손으로? 아이, 그래도 나는 그냥 장갑 끼고 먹을래. 손에 묻잖아. 그래, 뭐 그건 취향이니까
내가 먹는 법을 알려줄게. 여기는 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이 닭발에 묻어있는 국물을 이렇게 한 번에 쭉 빨아 먹은 다음에 다시 국물을 듬뿍 찍어주는 거야. 이 매운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렇게 먹어줘야지. 아니 입안에 들어갔던 거를 아니 빨아먹은 닭발을 다시 냄비에 넣으면 아니야 나 내가 먹을 만큼 덜어 먹을게. 그렇지 덜어 먹어야지. 빨리 너도 빨리 먹어봐. 역시 이 맛이지. 여기 소스는 그냥 숟가락으로 막 떠 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계란찜이지. 아 그 숟가락 그 빠는 거. 이 숟가락 한번 닦고. 이 집 계란찜이 또 예술이거든. 부드러우면서 퍼슬퍼슬하면서. 빨리 이 계란찜 좀 먹어봐. 맛있겠다. 너 수민이 왜 이렇게 못 먹어? 입맛이 안 맞아? 여기 너무 매운가? 아니야 맛있어. 근데 오늘은 입맛이 좀 없는 것 같다. 오빠 좀 천천히 먹어.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하겠어. 야, 오랜만에 왔더니 입맛이 돈다 돌아. 수민아, 너 그 동치미 안 먹을 거야? 그럼 오빠 먹을 게 이리 넘겨줘. 아이, 오빠 이거 그래도 내가 먹던 건데 그냥 하나 더 달라고 하자. 뭐라고? 이 닭발이 이에 꼈나 봐. 이거 왜 이렇게 안 삐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 진짜. 오빠, 내가 저번부터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밥 먹을 때 매너 좀 지켜줘. 오빠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좀 그래. 저는 제가 복스럽게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식사 매너가 없다뇨. 남자들 다 이렇게 먹지 않나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썸녀는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썸녀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먹는 거는 복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상스럽게 먹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먹지 않냐고요? 다 그렇게 먹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썸녀가 아니라 친구라도 이 친구도 아니고 가족이라도 이건 닭발 먹다가 정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맞아요. 왜 킹스의 명대사도 있잖아요. 매너 메이키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반대말이 뭐겠어요? 매너가 없다? 그럼 사람도 없다. 네, 매너가 없는 건 사람이 아니다. 썸 탈 때는 더더욱 중요하죠, 이 매너. 그럼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요. 이 고민 장병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지는 복스럽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와, 네. 식사 매너는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절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일단 우리도 얼마 전에 그 단학가에서 예절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민 장병은 이 행동기를 좀 잘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민 장병의 실수를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네. 먼저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썸녀가 비닐 장갑을 건네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거부하고 맨손으로 닭발을 집어 먹었습니다. 자, 비닐 장갑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네. 렌지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에 닭발을 쪽쪽 양념을 정말 처음처럼 만들어 놓고 아예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담그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침이 섞이거든. 안 되거든요.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그리고 계란찜에 고춧가루를 다 묻혀놓고 정말 이런 사람이랑 밥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죠. 좀 많이 먹는 거는 좀 더 많이 시키면 되고 공용 음식에 다른 음식을 묻히면은 그건 또 안 묻은 부분을 어떻게든 먹어보겠는데 제가 정말 호감이 떨어지는 건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 마주치고 밥을 먹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튀죠 또.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메뉴 선정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썸을 타는 관계에 국물 닭발이 좀 웬 그래요. 말입니까? 애초에 네. 좀 더 클린한 메뉴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그런 메뉴라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정 떨어지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이에 먹겼다고 대놓고 빼는 거. 제발 이런 거는 혼자서 해결해야지. 고민장병이 뭐 좀 비인 매너 말고도 홀딱 깨는 에티켓, 식사 에티켓 많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보죠. 저는 그거예요. 그 이에 뭐 이렇게 꼈다고 나 뭐 꼈어 하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1층 2층에 막 껴있어. 꼈어라고 얘기하면 그럼 손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서 치실을 하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쫙 이게 고춧가루 먹고 쫙 그냥 덩어리가 쫙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압으로. 와, 대박 대박. 아 이거 이 안에서 비대 역할을 해줘. 진짜 싫다. 예. 진짜 싫어. 아 저는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너무 싫은 행동인 것 같아요. 또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이제 물티슈. 물티슈나 이제 물수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샤워. 반신욕 하시는 분들 있어요. 발을 올려놓고 이게 발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는 발 닦을 수 있고. 목 한 바퀴 돌리고 그렇지 돌리고 밥 먹는데 티 안으로 들어가서 겨드랑이. 그리고 그거를 안 버려 그 올려놔 그리고 먹다가 땀을 닦고 코를 풀어 그리고 아무래도 쩝쩝거리는 게 너무 크게 이제 나 막 이렇게 먹는 거. 지금은 고쳤는데 신혼 초에 집에 계시는 회장님이 엄청나게 지적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신경 쓰고 먹어요 맞아 이게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뭐 소리가 나는지. 맞아 그렇죠. 사실 이제 제 지인 중에는 먹으면서 크게 트림하시는 분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느끼한 걸 먹으면 한 번은 크게 트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조용한 곳에서 크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제 얼굴은 동시에 빨개졌습니다. 네, 정말 생각도 못한 비매너 행동들이 네. 적지 않네요. 근데 매너라는 게 사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썸 타는 단계에서는 호감도를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배만 채운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에 매너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나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특히 대화 예절, 식사 매너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통 하루 데이트 코스가 대화하고 밥 먹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저기서 비매너 행동을 하면은 호감도가 급하락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좀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20세 이상 미혼 남녀 1,279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식사 에티켓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남자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여성이 깨작깨작 음식을 먹고 남기는 모습이 최악이라는 의견이 1위. 음식의 맛 등의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이 2위였어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식사 에티켓을 좀 더 보는 듯 했는데요. 남성이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이 최악이라는 의견이 1위였고요. 음식물을 삼키지 않은 채 말하는 모습이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들이 상대방의 식사 에티켓을 더 디테일하게 살피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식사 매너 때문에 썸이 깨질 위기에 처한 장병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심 저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식사 매너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식사 매너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최악만 피해서는 안 돼요. 이미 너무 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점수를 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호감을 불러올 수 있는 식사 매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슬매너 씨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슬매너입니다. 매너 탐구 분석. 자, 상대방이 조금 밝은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앞치마를 챙겨준다거나, 매너 있죠. 뭐 찌개 같은 것, 뭐 본인 것만 챙기지 말고 이렇게 떠주는 거죠. 그렇죠. 앞접시 좀 주세요 이렇게 떠준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분만 챙겨도 호감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종업원들한테 인사를 잘한다거나 카드를 드릴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린다거나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호감도가 100배, 100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뭐 이렇게 반찬이 갖다 주셨는데 네. 큰 절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확실하네 매너가. 매너는 좋네요. 매너는 진짜 100점이겠네요. 최고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고민 장병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먹어와서 습관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금방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썸녀에게 보여주기식 매너가 아니라 계속 의식하면서 천천히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썸녀 앞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누가 됐건 식사할 때 그 매너를 지켜주면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민해보니까 고민장병이 본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인이 보지를 못해서 내가 얼마나 예의 없게 예의 어긋나게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면서 식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혹시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메뉴 선정이 잘못됐어요. 맞아요. 아직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닭발은 좀 아닙니다. 차라리 무뼈 닭발을 드세요. 아니면은 딱 좋게, 딱 먹기 좋게 초밥. 바로 입에 한 넣을 입에 수 쏙. 파스타 뭐 이런 거. 파스타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먹을 수 있게 이런 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실수했네요. 저도 첫 만남 때 갈비찜을 먹었거든요. 갈비찜 정식. 근데 뼈가 있고 이거를 뜯어야 되는 건데 네. 내가 먹고 싶어서 그걸 듣고 갔네. 그게 잘못했네. 저 아마 썸녀분도 식사 매너 빼고는 고민장병과 잘 맞았으니까 썸을 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놔버리기보다는 고쳤으면 하는 점을 디테일하게 말해서 고칠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고민장병은 지금 충분히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 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아, 인권맨 슬리피 씨. 오늘은 또 인권송을 지난주에는 뭐 화나는 버전으로 하시더니 오늘은 완전 무슨 뭐 폭소 버전? 아, 진짜 웃긴 거? 처음부터까지 완전 대폭소를 하면서 어머. 하신다고. 인권성이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이거는 계속 간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뭐 아주 폭소. 네. 폭소 버전으로. 너무 재밌다. 와하하. 존중이란 말은 저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어렵네요. 연기가 어렵습니다. 노래 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음악 쪽으로. 음악이 난 것 같아요. 자,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300만 명의 이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그분들. 아마 효자손 씨도 그중에 한 명일 텐데요. 그럼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감기 집중하자.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볼일 보세요. 전투복 멋있네. 야, 내가 당했네. 전투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다 고생하는 거지. 언제 전역하셨어요? 저 작년에 했는데요. 아, 작년에? 요즘에 뭐 군생활 할만해요? 네, 뭐 잘하다 왔죠. 할만하다고? 아니, 요즘에 군생활이 얼마나 편하면 저런 말이 나와. 아니, 저기요. 잘 전역하고 왔다고요. 생활이 할 만한 게 아니라. 아, 그런 뜻이었구나. 저일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씨, 뭐야. 왜요?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참, 뭐 같이 고생한 만큼의 관심의 표현이지. 절대 뭐 시비 걸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관심은 별로 필요 없고요. 저기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전역하고 인권 하니까 군생활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요즘에 군생활 18개월이죠? 예. 라떼 18개월이면 상병 라떼, 6개월 라떼. 한참 때거든. 군생활 전역 바라보지도 못했어. 그거 바라봤다 그러면 바로 못 돌아가. 아니, 됐고요. 오래 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뭐야? 선배님들 조용히들 하십시오. 여기 놀러 오셨습니까? 맞아요. 효사총 병진 자선이요. 야, 병장 날았냐? 아직도 어려버리하네. 잘 지내셨습니까? 나 잘 지내지. 야, 그래도 너도 병장 달긴 단다. 저도 짬 좀 먹었지 말입니다. 야, 내가 담배나 한 대 피든가 하자. 알겠습니다. 근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여기 놀러 오셨습니까? 알았어. 앞에 총 전방에 설조. 어우, 자세 나오네요. 총검술. 끝. 완전 메이터. 무릎사. 앉아있어. 오, 잘한다. 자세. 엎드렸어. 사수 250자루만.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기 시. 사수 탄약집 제거. 탄약집 제거. 놀이새 이상의 육태전지. 놀이새 이상의 육태전지. 격발. 이상 무릎. 바수 또. 떨어져. 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드디어 이 얘기가 나왔네요. 현역 군인이 전역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예비군과 민방위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현역 복무가 끝난다고 이 병역 의무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분은 예비역까지 다 끝내신 건가요?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전역한 해에는 못 가요. 예비군을. 전역한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8년 차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예비군이에요. 오. 애송이 있죠? 제가 디지털을 진짜 빨리 받았어요. 바지만 보급 받을 때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국방부에서 상위도 보급을 받게 된 거예요. 거의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을 갔는데 나만 거기 한 수백 명 있는데 나만 디지털. 진짜 인싸네. 진짜. 그래서 전부 다 비웃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야. 진짜 비웃더라고. 진짜. 진짜로? 막 저한테 막 말을 걸진 않았는데 수근수근대고 비웃는 거를 제가 겪어봤어요. 저- 저도 너무 공감해요. 저는 전투복이 아니라 계급장, 색깔. 저 때 노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역하면서 검은색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검은색으로 바꿔 달고 전역을 했어. 첫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다 노란색인데 나만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뭐라고 말은 안 거는데 보는 눈빛이 어떡해. 위아래로 애성이구만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요. 네, 맞아요.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가는데 만 40세까지 민방위로 편성이 돼요. 끝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방위까지 끝. 뭔 말인지 알지? 내 말. 끝났다. 나는 끝났다. 끝나도 한참 전에 민방위도 끝났다는 거. 와, 부럽다. 그러면 예비군이랑 민방위는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예비군은 이제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그에 따라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비군은 국가 유사시 현역 군부대의 지원 및 확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대비 병력이고 민방위는 재난, 전시 등 국가 유사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비군은 약 300만 명, 민방위는 약 36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방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예비군과 민방위예요. 왜냐하면 훈련 때는 설렁설렁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전시가 되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전투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비군 민방위도. 그래서 함부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가서 그 총기 분해하라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그냥 다 해, 다. 현역보다 더 빨라요. 빠르고. 그리고 같은 예비군이라고 해도 이 연차에 따라서 받는 훈련이 달라집니다. 일단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동원 훈련이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 독미참이나 향방잡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6년 차는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 20시간 이수를 하면 되고요. 7, 8년 차는 훈련 없이 예비군 신분만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 예비군의 경우엔 학업 보장을 위해서 동원 훈련이 아니라 기본 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학교에서 통합버스를 타고 훈련장으로 이동했다가 훈련이 끝나면 또 다 같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는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민방위까지 모두 끝내신 구사 군번님. 네. 민방위는 어떤 훈련을 받나요? 민방위도 워낙 옛날이라 가만히 있어. 보자. 군복은 아예 안 입고 갔었고 동사무소나 민방위 훈련장으로 가서 4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요. 예. 예비군 훈련에 비하면 뭐 아주 쉬운 레벨이죠. 심지어 민방위 마지막 해에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네, 이런 좀 씁쓸함이 또 밀려오기도 하죠. 예. 네. 자, 어쨌든 학생이 아닌 이상 예비군 4년 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입대하는 기분이겠어요? 아, 그럼요. 이 군복을 챙겨 입고 부대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몇 시간만 그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2박 3일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에 그 눈을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 어디지 여기? 꿈인가? 내가 다시 입대했나? 감정이 들죠. 그러면 2박 3일 동안 어떤 훈련을 받나요? 일단 교육 내용은 안보 교육, 개인학의 사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 내용이고 그 외에 구급법이나 주특기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에는 이제 동원 훈련 때 그 무섭다는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진짜로? 예. 세상에. 그래서 가스실에서 이제 정화통 분리결합을 하는데 현역 때는 잘 되다가 예비군 때만 어찌 그렇게 안 되던지 많이 서툴러서 다들 가스를 그냥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에서 다들 가장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사격 훈련이에요. 원래 이제 전역하고 나면은 현역 때 사격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다 만발이래. 맞아. 다 만발이래 전부 다. 그리고 사실 사격할 일이 없잖아요. 전역을 하고 나면 사격 부심도 있고 그 점수에 엄청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제 다양한 부대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대 마크를 보면서 은근히 견제하죠. 맞아. 훈련 받을 때도 내 부대의 어떤 그런 대표라는 어떤 그 자부심으로 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진짜 다시 입대네요. 2박 3일 동안 부대에서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챙겨야 될 준비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챙겨야 되죠? 일단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입소가 안 됩니다.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는 당연하고 신분증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도구는 뭐 기본적으로 챙겨줘야죠.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군 훈련 갈 때 많이들 깜빡하는 게 있는데 벨트랑 고무링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트하고 고무링 맞아. 네네. 1997년 군번인 저희 외삼촌께서 외삼촌이 3년 500구만. 아버지 버리시네.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고무링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베레모나 이제 일부 복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고 기가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무링, 벨트 이런 건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이잖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피의 군대 TMI. 벨트와 고무링
뭐 전투모를 잃어버리셨다고요. 부대 인근 분장점에서 구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혹시 뭐 살이 쪄가지고 전투복이 좀 몸에 맞지 않는다. 보통 이제 바지가 잘 안 잠기는 분들 많아요. 맞아. 저도 그랬고요. 지퍼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 군복을 들고 훈련소 안에 있는 피복소에 가시면 여분의 군복을 대여해드려요. 이때 꼭 본인의 군복을 들고 가야 맛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 엄수. 과거에는 훈련장에 몇 분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입소하지 못하고 결국 무단불참 처리될 수 있으니 맞아요. 입소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려서 타 지역으로 갔는데 그 1분 뭐 몇십 초 차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절대 안 들어보내줘요. 네. 자, 이게 근데 어쨌든간 전역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체력도 사실 현역 때만큼은 아닐 것 같고 2박 3일 동안 훈련하면은 많이 힘들겠는데요. 현역 시절에 비하면 편한 게 더 많죠. 일단 조교들이 다 후배입니다. 뭐 다들 군복도 좀 풀어 헤치고 조교가 뭐 시키면 한 번에 잘 안 들어요. 한 10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교들도 진짜 좀 힘들지 않았을까. 보면서 나는 절대 진짜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똑같으시더라고요. 라떼 아니죠. 요즘 맞습니다. 20군번 AKA 작년군번 수용이의 요즘 군대. 예, 새로운 코너예요. 자, 예비군 통제하느라 조교들이 힘들어했던 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성과 위주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비군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했는데요. 각 분대가 스스로 훈련을 찾아가 받고 모든 과목을 빠르게 합격하면 조기 퇴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 이제는 조교들의 잔소리 없이도 예비군들이 알아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 다 뛰어다녀요. 진짜? 원래 퍼져서 일어나십시오. 아, 좀 이따 가자. 이게 아니에요. 다 뛰어다녀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기 퇴소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다들 휴대폰 제출하셨잖아요. 이제는 역시 달라졌습니다. 현역도 개인 휴대폰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2019년부터 예비군도 휴대폰 소지하셔도 됩니다. 오, 진짜. 단 점심시간에 사용 가능하고요. 훈련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면 바로 퇴소 조치 당하니까 유의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고 나면은 동원 훈련비 주잖아요. 아, 주죠. 자, 지금은 47,000원인데 2026년에는 132,900원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이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은데요. 오, 좋죠. 라떼는 반 원도 안 됐어요. 9천 얼마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차비조로 나갔죠, 그때는. 네. 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권 침해를 짚어봐야 되는데 물론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조교들의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군들이 막대하거나 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네,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서는 군인 상호 간의 인격, 명예,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예비군이 이제 현역 조교에게 욕설, 막말 등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퇴소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현역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비군들끼리 은근슬쩍 시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도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을 비꼬듯이 하는 거는 헌법 10조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전역 조금 빨리 했다고 선배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줘야지 진짜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비군도 대한민국 군인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예비군의 위엄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고요. 장병의 인권을 사살한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급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운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한글날입니다. 네, 10월 9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무슨 날이죠, 수미 씨? 한글날입니다. 맞습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바로 한글날입니다. 요즘에는 한글날을 단순히 공휴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한글날의 의미보다 쉬는 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깨톡을 주고받다 보면 이제 급하게 쓸 때 뭐 아니면 기본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아까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저희를 한글과 친하게 만들어줄 특급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벤치가 많 커요.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다.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고급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자, 언어는 문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 고유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자 중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문자예요. 유일해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고요. 올해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해요. 대박. 이 한글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저희부터 이 국가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좀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틀리거든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알아야겠죠? 아마 여러분도 일상생활 하면서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영어 스펠링 같은 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요. 그건 헷갈리지 않아요. 전혀 몰라요. 철자법 같은 것도 헷갈리니까 네네. 우리 찾아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할 거 바로 이겁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아주 많어. 네, 중요한 문서나 메일 같은 거 보낼 때 맞춤법 헷갈려서 검색해본 경험 다 있으시죠? 아, 있어요.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맞춤법이 한글 사용이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쓰려고 하면 헷갈리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네, 맞습니다. 메신저나 SNS를 보면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맞춤법도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한 번씩 저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네, 헷갈리는 거 찾아보는 자세 진짜 칭찬합니다. 네, 역시 좋은 자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만 집중하면은 아마 검색하는 횟수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 다들 꾸벅꾸벅 졸 거 아니에요, 그죠? 가뜩이나 재미없는데 꾸벅꾸벅 졸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수면제 없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방법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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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 있습니다. 상도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주세요. 와우. 네. 아무래도 신하영 씨는 아나운서시니까 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열심히 풀어주세요. 상품을 네.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어주세요. 신하영 씨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뺐어요. 많이 잊으셨을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갈게요.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맞춤법이죠. 자, 틀리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영이가 보쌈을 먹기 위해 김치를 담궜다, 김치를 담갔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올바른 맞춤법일지 각자 생각하는 답을 스케치북에 써주세요. 이거 진짜 헷갈려. 근데 약간 이렇게 헷갈릴 때는 약간 느낌상 틀린 걸로 가는 것도 승산이 있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 데가 정답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또 맞춤법.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영 씨 때문에 더 헷갈리네. 맞아. 뭘 고르면 틀리니까 아닌 것 같은 거를 네. 해야 되는지. 자, 다 적으셨나요? 네. 네. 자, 정답. 담 걷다 걷다 담 갔다 갔다 걷다. 오, 담구 왔다 아니야? 담구 맞아요. 왔다. 담구 왔다. 담구 왔다니까 담 걷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같다죠? 네. 군인과 민간인. 이야. 민간인은 걷다. 네. 군인은 담 군인은 갔다. 네. 네. 자, 정답 일단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거는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정답은 바로 김치를 담갔다. 네. 담 갔다라고요? 네, 갔다예요. 왜냐하면 김치를 담그다가 아니라 담그다거든요. 그래서 그쵸, 담그다니까 담갔다가 맞죠. 네. 담구다면 담궜다가 맞겠지만 담구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갔다가 맞겠죠? 야, 네. 엄마가 맨날 담그라고. 김치 담궜어? 네. 할머니가. 그렇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방언을 쓸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쇠를 잠갔다 이럴 때도 잠갔다가 맞고요. 잠구다가 틀리는 거니까 잠갔다가 맞죠. 헷갈리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담궜다라는 단어는 없는 없는 거 것이죠. 아예 네, 없는 맞습니다. 아예 없는 단어구나. 네, 없는 단어네. 슬리피 씨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리했죠. 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베이는 김준호 개그가 재밌다고 말했대. 재밌다고 말했대.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용 말고 맞춤법만 맞춤법만. 봐주세요. 이거는 지금 알아도 다음 달에 까먹는. 안 잊어버리게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문자 보낼 때 저는 항상 저도요. 뭐뭐 했대라고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자, 들어주시죠, 정답. 네. 하나, 둘, 셋. 오, 전원 다 말했대. 자, 정답? 정답은 뭔가요? 뭘까요? 모두 다 맞췄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네, 어이가 있는 건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회상하는 거고요. 아이로 된 것은 남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김준호 개그가 재미없다고 말했는데는 어이. 그렇죠. 아영이는 재밌다고 말했대는 아이.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깔끔. 역시 어른이야. 깔끔. 네. 그러니까 말했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어이로 쓰시고요. 다고해의 준말이네? 그러면 아이로 쓰시면 돼요. 네. 네. 이거 정말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얼른 다음 문제도 빨리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주시죠. 슬리피가 옷을 잘 입던지 말던지 입든지 말든지. 와, 이거 둘 다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입던지, 네. 입든지, 입던지. 아이, 말든지. 와. 헷갈린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자, 든일까요? 던일까요? 던일까요? 든일까요? 하나, 둘, 셋. 든지. 든지. 자, 수민 씨 제외하고 모두 든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정답이다. 든지가 정답이야. 수민 씨는 던지, 입던지, 말던지. 약간 나 말투가 입던지 말던지. 맞아. 이게 진짜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걔 입든지 말든지 이래서 헷갈리거든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든지입니다. 네, 한 분 빼고 다 맞히셨네요.
네. 발음할 때는 든지하고 던지하고 약간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럴 때는 든지고요. 던지는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을. 네. 두 개. 그러니까 맞아요. 그 친구가 얼마나 울던지 하지만 울든지 말든지. 그렇죠. 역시 울든지 똑똑하십니다. 맞아. 네. 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제 던이 추억을 회상할 때 쓰는 말이어서 그걸로 외웠어요. 나의 살던 고향을. 그래서 던을 확실히 기억하고 이제 나머지는 든. 나의 그런 살던 식으로 고향. 하나 딱.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과거 그때 회상이구나. 던이니까 아, 그러네. 과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거 같아요. 그럼 뭐 입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럴 때는 옷을. 든지다. 그렇지 않으면 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든지 말든지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수민 씨 혼자. 실패.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는 거 정리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다. 네. 재밌다 이렇게 푸니까. 네. 아까 퀴즈 전에 제가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승자에게 드린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말은 끝까지 네. 들어야 돼요. 그렇죠. 뒤에서 1등 하신 우리 수민 씨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낸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부럽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 틀릴 거네. 반전입니다. 야, 이제 맞춤법의 기본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은데 한글날을 맞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잖아요. 요즘 20대들은 맞춤법을 많이 틀리기보다는 신조 사용으로 한글의 문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신조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한글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저 역시 20대지만 대머리를 머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모음에 있는 선을 자음에 붙이는 신조어는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줄임말도 아니고 별다른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요. 댕댕이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머머리였어? 아이고. 지금 알았어. 원문이 됐습니다. 네. 오. 원문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도 없고 또 꼭 사용해야 될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 신조어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신조어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귀여워. 커요. 커요. 띵짝띵짝. 띵자 저번 주에 많이 썼고.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일이고. 맞아 무슨 일이야. 일도 모르겠다. 이런 신조어는 요즘 많이 쓰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신조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한글을 보고 또 한국어를 이렇게 좀 틀어보고 이런 것도 재미있고 기발하잖아요. 띵곡 같은 거 이런 신조어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런 거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싸워도 돼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적재적소에서 내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떨 때는 안 써야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 명작 띵작처럼 제 이름을 김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김머이라고. 배니까. 킹 받네. 네, 맞아요. 머선 일이고. 근데 신조어 들어보면은 좀 어떻게 이런 행동과 순간을 이렇게 잘 압축해서 표현이 됐지 하고 정말 기발한 신조어도 사실 많기는 맞습니다. 한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조어라는 게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일종의 은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은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 어디죠? 바로 군대죠. 네. 그래서 오늘 이것만큼은 장병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한 거 준비해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알고 있는 군대 용어도 다시 보자. 맞아요, 많아요. 자주 사용하는 군대 용어도 순화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미싱, 총기술, 불침범, 한참 가이드라인. 다들 행군기 진행하면서 또는 뭐 군대에 있으면서 많이들 보고 사용했던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순화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구보, 이게 무슨 뜻이죠? 띵걸음. 그렇죠. 네, 그렇죠. 띵걸음인데요. 띵걸음 그러면 금방 아는데 구보가 구자가 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띵걸음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좋겠죠. 가서 처음 배우는 거죠. 군대 그렇죠. 가면. 그러니까 띵걸음 이러면 금방 배워도 금방 할 수 있는데 구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순화어가 훨씬 직관적이네요. 띵걸음, 물청소, 총기 손질, 야간 당번, 의류대, 탄할 집, 지침. 훨씬 쉬운데요, 이 이야기? 군에서 꾸준히 한국어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보, 미싱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단죄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착되어 있는 용어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언어를 순화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군대 문화가 언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지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가이드라인과 같은 외국어로 된 것도 사실은 지침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 그 말을 사용하면 참 좋겠죠? 네. 국가적으로도 바뀐 대표적인 또 단어가 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맞습니다. 예가 있잖아요. 네. 오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그 한글 문화연대 그 회원인데 네. 사실 아까 문제 맞히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잘 말씀해 주셨고 잘 그래요? 짚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왠지 저는 닭이 먹고 싶어요.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다른 분들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좀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글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오늘 처음 느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 훨씬 더 검색을 하는 게 50%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는 평소에 저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되게 평소에 진짜 많이 검색해봤는데 부끄러웠지만 오늘 이렇게 또 뒤에서 1등해서 책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심경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검색 횟수로는 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과학적으로 그런 글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어는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글날은 장병들이 한글하고 한국어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친구들 가겠습니다. 친구님 감사합니다. 자,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희도 올바른 한글에 대해 배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까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정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다혈질, 욱하는 사람들의 특성부터 한번 말해보죠.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남 얘기 안 듣고 무조건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면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세요. 하다가 잘 안 돼. 이런 다혈질 성격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운전할 때 같아요. 맞아요. 요가를 단순히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력 운동은 우리 근육의 크기를 키워준다면 요가는 전신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저처럼 몸이 강목 같은 장병들은 시도도 이게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냥 앉아서 끝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모든 동작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중요해요.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난이도를 낮춰서 해보시면 되세요.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넉넉하게 10분 정도면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대체 넌 뭘 원해 미친 이 맘은 다 갖다 퍼줘도 I'm okay